오늘요, 강연은요,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창의융합연구소에서 그 초청 강연회를 매번 여는데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요.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머신 러닝이라는 주제로 이제 실제를 직접 구현해 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썬을 직접 한번 다들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한번 직접 실제를 구현해 볼 텐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소회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보이실까요? 그래서 구현하시다가 이제 좀 막히는 부분은 소회의실에 들어가면 저희 또 선생님, 강사 선생님께서 또 한 분이 계세요. 거기 들어가면 아마 문제되는 부분들을 수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실제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연사자님은요,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 컴퓨터 교육 전공 김종훈 교수님이십니다. 네. 자, 저희가 바로 실제적으로 이제 연구가 가능한 오늘 실제를 구현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들 환영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훈입니다. 그, 요새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론은 아무 소용 없다. 무조건 구현해 봐야 된다. 그런 주의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제가 아마 공지가 됐었을 겁니다. 강의 노트인데 제가 요 카페 얘를 채팅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로 한번 들어와 주세요.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방에다가 그 게시판 주소를 올렸거든요. 자, 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자료들이 보이는데 이 교재 파일이 링크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다 제가 코딩해 왔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을 하나 이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7쪽은 여러분들 이따가 그 구글 폼을 이용해 가지고 설문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참고 자료로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라는 예 2월인가요?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있고 교재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구글에 로그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화면은 지우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새로운 탭을 여셔가지고 구글 로그인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거 화면이 어디 갔지?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게시판으로 오셔가지고요. 우선 요 파이썬 코드라는 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파이썬 코드.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이용할 전체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이제 복사해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파이썬 프로그램 환경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구글 콜앱이라는 것이거든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환경인데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을 여기서 제일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링크가 잘 안 돼가지고 다른 탭을 여셔가지고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 자, 다시 여기 파이썬 지금 다시 그 제가 금방 수정해가지고 다시 릴로드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새로 고침. 그러면 여기 콜앱 주소가 나오거든요. 얘를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탭에다가 붙여놓고 실행. 엔터. 저랑 약간 화면은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왼쪽 아래 보시면 플러스 새 노트라는 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 자, 여기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강점은 뭐냐면, 콜앱의 강점은 인터넷만 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 짠 내용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할 때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를 다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의 연비 배기량, CO2 배출량 요 세 개에 대한 관계를 이제 좀 상관계수도 구해보고요. 그다음에 시각화도 해보고 그다음에 머신러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신체 정보를 입력받아가 구글 설문을 통해 가지고 신체 정보를 입력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두 가지 큰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맷플롯립 한글 폰트 설정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데 한글이 깨져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먼저 설정을 해야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공한 코드 가셔가지고 얘를 복사를 먼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셀에 있는 요 내용. 전체를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C,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콜앱을 하나 여셨죠. 일로 가셔가지고 붙여놓기, 컨트롤 V.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시면 요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얘가 셀 실행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지금 한글 폰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환경에.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구글 서버에 연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이 다 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맨 아래쪽 보면 석시드가 떠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위에 보시면 런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런타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클릭하고 세션 다시 시작. 지금 한글 폰트를 설치했는데 이거를 지금 인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션을 새롭게 시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코드를 또 실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위에 보시면 플러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새로운 셀이 열리거든요. 그 다음 뭐 계속 클릭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제공하고 있는 코드로 가셔서 두 번째 셀에 있는 내용을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여놓고 실행은 왼쪽에 있는 셀 실행 버튼이에요. 실행.
자, 그럼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금은 아까 첫 번째 했던 요 코드는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얘는 기본 글꼴을 나눔 고딕으로 설정하겠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기호가 제대로 출력되게끔 이제 하겠다라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한글이라든지 마이너스 기호가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깨집니다. 뭐 사각형 모양으로 막 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강의 노트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그릴 환경은 한글 그래프를 그릴 환경화 설정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이랑 머신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으면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도 우리 수집하고 그러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제가 요 게시판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 자동차 관련 요 파일입니다. 이거 직접 여기서 다운받은 겁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자, 카페 게시판으로 가셔가지고요. 카 2024-0731 CSV 이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라는 폴더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 되신 분들은 게시판에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성공을 해야 뒤에 프로그램들을 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되셨나요? 다운로드까지?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거를 구글 이 콜앱에다가 올려줘야 돼요. 다운받은 것을. 그래서 화면 왼쪽을 콜앱으로 가셔가지고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요 폴더 모양이 있습니다. 디렉토리 모양. 얘를 클릭. 자, 여기서 손대지 마십시오. 뭐 아무거나 누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엉뚱한 거 누르면 막 찾아가기 힘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열리면 파일이라는 얘 밑에 요 아이콘이 있어요.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아래쪽 아이콘. 이게 파일 올리기 업로드 아이콘이거든요. 얘를 클릭. 그러면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무슨 경고가 떠요. 이거 경고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파일은 여기 이 구글 콜앱에서 지워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구글 서버에서 계속 이걸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용자에 대한. 그래서 확인. 근데 우리가 오늘 수업 시작하는 동안에는 전혀 지워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제 좀 좁아 보이니까 X표를 눌러가지고 파일을 이제 올리는 그 화면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파일이 삭제된 건 아닙니다. 자, 여기 파일 혹시 강의 자료 여기서 또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요. 우선 카 2024-0731.csv 지금 확장자가 CSV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스의 약자인데 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 형식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마십시오. 앞으로 이제 CSV 파일 만나면. 근데 엑셀 파일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용량이 좀 커요. 그래서 많이 사용 안 합니다. CSV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데이터다. 자, 이 파일을 다운 받으셨으면 올려야 되거든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콜앱으로 가셔가지고요. 화면 왼쪽에 디렉토리 모양이 있습니다. 하신 분들은 그냥 설명만 다시 들으시면 되고요. 얘를 클릭하고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 바로 아래쪽에 업로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다운받은 카2024-0731.csv 파일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열리거든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제대로 올리신 거예요. 파일이 올라간 거다. 그 보조강사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돕다가 질문 오면 그쪽으로 그때 노트북 거기다 놔두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좀 도와주세요. 쫙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완벽하게 다 성공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다운받았으니까 이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고 있는 콜앱으로 가셔가지고 얘를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콜앱으로 가셔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 하여 결과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첫 번째 줄도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은 규모 자체가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파이썬과 연관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따로 만들어져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판다스, 넘파이, 뭐 매플로립 그런 세 가지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올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import라는 것이고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다. 그런데 판다스라는 이 단어 길이 자체가 너무 기니까 PD로 줄여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판다스 속에는 파일을 불러오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그 특히 우리가 이 파일 형식이 CSV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CSV 파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read 언더바 CSV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다?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d. 그러니까 판다스를 pd로 줄인 거고 판다스 속에 들어있는 read 언더바 CSV 파일을 함수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읽어오는 겁니다. 읽어와서 어디에 저장했어요? df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DF에 저장해 놓고 DF의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불러왔으면. 제대로 불러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때 이용하는 것이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F에 있는 모든 내용을 출력하지 말고 앞쪽에 있는 5줄만 출력해라 라고 할 때 .head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head. 이 부분 되셨나요? 근데 지금 뭐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판다스이기 때문에 이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식으로 불러옵니다. 이게 2차원 배열이에요. 2차 행렬 구조인데 굉장히 하여간 프로그램 짜기 편한 그런 형식으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관리하기도 쉽고. 자, 그래서 이제 파일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러왔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좀 문제가 있는 값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꼭 있어야 될 값인데, 비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죠. 정확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뭐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런 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작업이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결집값이라는 게 있는데 난 데이터 이거는 이 아래쪽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 넘버라는 것의 줄임말로 숫자가 아닌 값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값을 포함하고 있는 행은 삭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pd. is NA가 난입니다. 난 데이터가 있는지 어디에 df라는 곳에 지금 우리가 파일을 읽어와서 df에 저장을 했거든요. df라는 곳에 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몇 개인지 개수를 출력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가셔가지고요. 제가 제공하는 콜앱으로 가셔서 복사하시고 붙여놓고 실행.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 대한 이제 난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출력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업체명, 모델명, 속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각각의 속성에 난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그걸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까지는 없다가 도심 주행 연비가 하나가 이제 결측값이 있고 난 데이터, CO2 배출량은 312, 배기량도 31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309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전기차가 아닌 것들은 다 없겠잖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빈 게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아래쪽 코드를 보시면 그 DF의 길이를 출력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LEN이 뭐의 약자일 것 같습니까? 랭스의 약자겠죠. 그래서 DF라는 놈의 길이를 출력해라라고 했더니 3498. 그러니까 행의 수가 3498행이라는 것이에요. 데이터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러온 이 파일 자체가 길이가 CSV 파일 자체가 3498행이다. 그거를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까 그 난 데이터가 지금 뭐 굉장히 몇 개, 지금 5개의 속성의 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행은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분석이 잘 돼. 그런데 모두 다 지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도심 주행 연비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2 배출량 관심 있고 배기량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 세 개의 속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속성에 도심 주행 연비, CO2 배출량, 배기량 여기에 난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행은 삭제를 하겠다. 그게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실행시키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제공하고 있는 대로 가셔가지고요. 얘를 복사를 하고 셀이 없으면 요 위에 있는 플러스 코드를 눌러가지고 코드 셀을 더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 결과는 3185가 나와야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DF라는 곳에서 난 데이터를 삭제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드랍이라는 게, 드랍 NA라는 함수가. 그런데 모든 속성에 대해서 하지 말고 배기량, 도심 주행 연비, CO2 배출량에 대해서만 요 속성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난 데이터가 있으면 그 행을 삭제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삭제한 다음에 삭제한 놈을 다시 DF에 저장한 거예요. 저장한 다음에 얘를 길이를 출력해 봤더니 아까는 작업하기 전에 3498행이었었는데 지금 3185행으로 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유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전기차도 있고 휘발유 차량도 있고 경유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셔가지고요. 얘를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도 코딩하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실행. 자, 뭐 한 거냐면 이 부분이 약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DF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만 뽑아줘. 그래서 DF 언더바 가솔린에다 저장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연료가 휘발유 차량인 핵만 추출해서 여기에다 저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예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5행 출력해 줘. 그 다음에 몇 개의 행인지 알려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의 수는 1996개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연료는 휘발유가 되는 거죠. 휘발유 차량 데이터만 추출해 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할 거 다 했어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했어.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트로 이제 세 번째 쪽으로 가시게 되면요. 자,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먼저 분석할 때 산점도를 그려봅니다.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제 확인해 볼 때. 그래서 이 제가 제공한 대로 가셔가지고요. 얘를 복사를 다 하십시오.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실행한 다음에. 자, 실행. 자, 그럼 이렇게 떠야 됩니다. 신기하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파이썬에서 그래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맷플로립이에요. 그중에서 특히 파이썬과 관련된 거는 요 .py 파이플롯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져와야 되고 너무 기니까 PLT로 줄여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역시 보시게 되면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의 크기를 설정하는 거겠죠. 그렇죠? 피겨 사이즈니까. 그다음에 산점도를 그릴 때는 스캐터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요 함수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PLT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PLT를 붙여야 됩니다. PLT 속에 있는 점 스캐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려라. 산점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DF 가솔린 중에 배기량을 X축에 두고 DF 가솔린 중에 CO2 배출량 얘를 Y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그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S는 이거 점의 크기예요. 점의 크기.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제 그려지는 거. 그다음에 X축의 제목을 배기량으로 해라. Y축의 제목을 CO2 배출량으로 해라. 한글이 문제없이 깨지지 않고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은 똑같이 산점도를 그리는 건데 X축을 뭐 DF 가솔린 이거는 DF 가솔린이라는 것은 그 유종이 휘발유인 차량입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제 추출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휘발유 차량들만 있는 거. 그리고 그중에 도심 주행 연비를 X축에 두고 그다음에 CO2 배출량을 Y축으로 둔 산점도를 그려라.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배기량은 커짐에 따라 CO2 배출량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심 주행 연비는 커질수록 CO2 배출량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과 CO2 배출량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도심 주행 연비와 CO2 배출량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스캐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관계가 있어, 상관관계가. 이걸 이제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상관계수잖아요.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상관계수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숫자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우면 이제 관계가 없는 거고 두 변수 간에 1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가 강한 거고 마이너스 1로 가면 음의 상관관계가 이제 높은 그런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자, 콜앱으로 가셔가지고요.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붙여놓고 실행.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0.8568, 그 다음에 마이너스 0.9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배기량과 CO2 배출량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상관계수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CORR이에요. CORR. 그 다음에 그거를 COR1에 저장해가지고 출력을 했더니 0.856 그다음 도심 주행 연비와 CO2 배출량의 상관계수를 구해서 COR2에 저장을 하고 출력을 했더니 마이너스 0.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둘 다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배기량과 CO2 배출량, 도심 주행 연비와 CO2 배출량의 관계는 굉장히 크다. 관계가.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제공하는 대로 가셔가지고 그다음 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위에서는 지금 배기량과 CO2 배출량, 도심 주행 연비와 CO2 배출량 각각 구해가지고 출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세 개의 변수들에 관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쓰고 그다음에 CURR 괄호 열고 닫고 점 찍고 물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CURR에 저장한 상태거든요. 얘를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물론 이제 배기량과 배기량의 관계는 자기 자신이니까 상관관계가 1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심 주행 연비와 배기량의 관계는 마이너스 0.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관계수를 그 시각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히트맵이에요. 그래서 코드로 가셔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1에 가까우면 요런 색상이 되는 거고, 0에 가까우면 이 색,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이런 진한 검정색,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속에 있는 숫자들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관계수 자체를 히트맵을 이용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데이터 분석 끝났고요. 우리가 가장 요새 관심 있는 주제가 머신러닝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에 대한 정의는 뭐 어떤 속성들 간의 관계를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짜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머신러닝 모델만 결정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 학습을 알아서 해요. 그래가지고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줍니다. 이따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와,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구나, 머신러닝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공부 시간을 이용해서 성적을 모델을 만든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머신러닝 모델은 뭐 회귀도 있고 분류도 있고 그렇거든요. 분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이미지와 고양이 이미지를 학습을 시켰어. 그래서 새로운 사진을 넣었을 때 얘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류를 하는 것, 분류를 해주는 것. 그게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귀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예측하는 것이에요. 뭐, 뭐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결과값이 숫자잖아요. 연속적인 수치. 그런 경우에 그거를 회귀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그림은 뭐냐면 공부 시간을 입력하면 성적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이제 회귀 모델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머신러닝 모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분류도 있고 회귀도 있다 그랬잖아요. 회귀 중에서도 또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오늘은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 모델을 사용할 건데 자,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머신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아까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처리까지 해서 뭐 결측지도 없애고 다 이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 시간으로 성적을 예측하는 거니까 학생들에 대한 공부 시간과 성적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을 해서 모델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규칙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으면 공부 시간을 입력하면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그 공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적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하는 것을 타깃이라 그럽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용어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알고자 예측하고자 하는 값, 그걸 타깃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측하기 위해서 입력되는 값이 있죠? 얘를 특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 시간이 특성이 되고, 알고자 하는 값, 성적이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과 타깃으로 데이터는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이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그 중에 그 관심 있는 데이터가 속성이 연비, 배기량, CO2 배출량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뭘 우리가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냐면 연비와 배기량을 입력하면 CO2 배출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크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다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머신러닝 모델은 뭐냐면 자동차 연비와 배기량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CO2 배출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주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델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귀 모델이기 때문에 숫자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회귀 모델을 사용할 것이고 회귀 모델 중에서도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할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모델만 있으면 뭐 합니까?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요. 저 아까 위에서. 그래서 자동차 뭐 수많은 자동차들에 대한 연비와 배기량, CO2 배출량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그럼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됩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학습을 시키면 규칙이 생성이 되고, 자, 이 만들어진 모델에다가 연비와 배기량을 입력하면, 이 차량에 대한 CO2 배출량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 정확도는 이제 모델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요. 데이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데이터 우리가 크기가 199, 1996개였거든요. 그걸 다 이제 학습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훈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분은 훈련 세트로 사용하고, 그다음 일부분은 테스트 세트로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훈련 세트는 말 그대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할 때,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고, 테스트 세트는 이 모델이 완성됐을 때 그 성능이 어떻게 될지 이 모델 자체가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세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해줍니다. 전체 데이터를.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 함수들이 다 있어요. 분할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먼저 실행을 먼저 시켜보죠.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콜앱으로 가셔가지고요. 제 거 복사하시고 붙여놓고 실행. 자, 뭐 결과는 없습니다. 출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지금 연비와 배기량을 이용해서 CO2 배출량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연비와 배기량이 특성이 되는 것이고 CO2 배출량은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을 X라는 변수에 넣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DF 가솔린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배기량과 도심 주행 연비만 추출해서 X에다 넣어라. 이게 특성입니다. 특성. 연비와 배기량을 이용해서 CO2 배출량을 예측하고자 할 때 연비와 배기량을 특성이라고 그랬고 알고자 하는 값 이게 타깃이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X라는 변수에 넣었고 알고자 하는 값이 CO2 배출량이잖아요. DF 가솔린 중에 CO2 배출량을 추출해서 Y에다 넣어라. 그러면 타깃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특성과 타깃이거든요. 얘를 훈련 세트랑 테스트 세트로 나눠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얘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쪽에 특성을 먼저 놓고 타깃 Y를 뒤에다 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난수 설정 초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얘는 특성, 전체 데이터에 대한 특성, 전체 데이터에 대한 타깃. 그러면 네 개로 나뉘어요. 트레인이 뭡니까? 훈련 데이터.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테스트가 테스트 데이터. 근데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둘 다 특성과 타깃으로 또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개가 되는 것이에요. X는 특성, Y는 타깃.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훈련 데이터에 대한 특성은 X 언더바 트레인이 되고 훈련 데이터에 대한 타깃은 Y 언더바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 또는 테스트 세트 뭐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용어는. 그래서 테스트 세트에 대한 특성은 X 언더바 테스트, 타깃은 Y 언더바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것이 요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델을 생성하면 돼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얘를 복사. 해서 실행. 물론 출력되는 건 없습니다. 결과가 출력되는 것은. 자, 너무 썰렁할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제가 아까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요줄입니다. 첫 번째, 리니어 리그레이션, 선형회귀라는 요 모델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얘를 모델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이거는 모델을 선택한 거예요. 저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모델을 선택했으면 훈련 데이터 갖다가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PC 학습시키는 거예요. 모델을 학습시켜라. 뭐를? 훈련 데이터에 대한 특성과 훈련 데이터의 타깃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좀 아쉽죠. 자, 그러면 이제 모델 만들었다라고 해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콜앱으로 가셔가지고요. 정확도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델의 정확도. 자, 그러면 0.915가 나오고 0.914가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행은 뭐냐면 X 언더바 트레인과 Y 언더바 트레인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어떻게 되냐? 91.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이거는 91.4%가 되고. 그때 정확도를 계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스코어.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숫자를 몇 자리까지 출력할 것인지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 뭐 큰 그림에, 큰 전체적인 뭐 머신러닝 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소하게 그냥 출력을 어떻게 예쁘게 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확도를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예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일로 가셔가지고요. 먼저 실행시켜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몰라. 자, 보시면요. 자, 머신러닝 모델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테스트 데이터의 연비와 배기량을 이용해서 그 CO2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 타깃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 중에 연비와 배기량 요 둘을 이용해서 이 모델이 과연 CO2 배출량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예측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프리딕트예요. 자,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라. 뭐에 대한? X 언더바 테스트. X 언더바 테스트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막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겠지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특성입니다. 얘에 대한 예측을 해달라. 예측 값은 뭐냐면 CO2 배출량을 예측한 CO2 배출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 어디로 들어가? Y 언더바 PRED.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오시면 자, 우리 이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 세트의 연비와 배기량, 그러니까 이거는 X 언더바 테스트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CO2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자. 그 값을 어디에 저장했어요? Y 언더바 PRED에 저장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Y 언더바 테스트는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실제 타깃이에요. 실제 타깃. 여기 오른쪽에 표가 있듯이 여기 있죠. 실제 타깃. 근데 얘는 예측한 겁니다. 이 모델이.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 107이죠. 얘는 97.85, 그 다음 162, 여기 164. 이건 실제 값입니다. 지금 첫 번째 행은 108, 101, 123, 127. 약간 비슷하게 흐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Y 언더바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타깃이 되는 것이고 CO2 배출량.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 모델이 예측한 CO2 배출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예측값과 실제값을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다 가셔가지고 실행 한번 시켜보시죠.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 파란색으로 된 선이 실제값이고 이 분홍색으로 된 게 예측값이거든요.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선그래프 그릴 때 사용하는 함수가 플랫이에요, 플랫. 그리고 y 언더바 테스트 이거는 실제 타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랫을 이용해서 이제 이건 예측한 CO2 배출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라는 것은 이게 그 투명도거든요. 기본이 지금 1입니다. 그러면 진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투명도 값을 낮추면 이제 좀 약간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요 선그래프에 대한 이제 레이블을 설정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값, 얘는 예측값. 그리고 그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파란색은 실제값이다. 분홍색은 예측값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선그래프 그리는 함수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제 끝났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언제까지 시간이 어떻게.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차량에 대한 뭐 그런 분석하는 거는 끝났고요.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데까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뭐 지난번에 약간 설문하는 거 하긴 했었는데, 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 가셔가지고요. 카페 게시판.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설문을 해가지고 구글 설문을 이용해서 설문을 한 결과를 파이썬에서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클릭. 설문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빈 양식 클릭. 그 다음에 제목을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 정보, 그 다음에 이름, 첫 번째 질문은 이름. 이름은 단답형이죠. 자동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키. 키는 객관식 질문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텍스트로 입력하면 안 되고 숫자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옵션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점 3개짜리. 자, 너무 빠른가요? 자, 설문지를 만드는데 제목을 신체 정보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이름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필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답해야지만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필수로 클릭해 주십시오. 여기. 그 다음에 플러스를 버튼 눌러가지고 질문 추가, 키를 입력하시고요. 키는 단답형인데 텍스트를 입력하면 안 되고 숫자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옵션 더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그리고 응답 확인. 여기서 숫자임 선택해 주십시오. 자, 키는 단답형 텍스트인데 일반적인 텍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옵션 더보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고 응답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 오른쪽은 숫자 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키도 필수로 입력해야지만 이제 설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필수를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클릭. 이 설문 하실 때요. 제가 키라고 썼는데, 나는 신장으로 할 거야. 그렇게 입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됩니다. 지금 똑같이 하십시오.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키라고 쓰고 또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안 돼요. 그것도 다른 문자입니다. 빈 공백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키라고 쓰고 또 멋있게 엔터 키를 딱 쳐. 그럼 다음 줄로 넘어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키, 그 다음에 노트에 나와 있듯이 그 다음은 몸무게. 마찬가지로 필수로 하시고요. 몸무게 역시 숫자기 때문에 옵션 더보기로 가셔가서 응답 확인, 숫자, 숫자임. 자, 그 다음에 질문 추가, 그 다음 혈액형. 객관식 질문으로 가셔가지고 옵션 1에다가 A, 대문자 A로 해주십시오. 똑같이. 옵션 B, 세 번째는 A, B, O, A, B. 똑같이, 노트와 똑같이. 대문자 A, B, O, A, B.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필수. 자, 그래서 질문이 지금 이름, 키, 몸무게, 혈액형. 요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제목이 신체 정보니까 자, 제목 없는 설문지라고 요 설문지 이름은 정해주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얘를 딱 클릭하면 신체 정보로 바뀝니다. 자동적으로. 다 되셨나요? 쉬고 싶을 텐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설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각자 자기가 가상으로 한 10개 정도 설문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게시를 클릭해 주십시오. 위에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게시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게시. 자, 게시가 됐고 이제 근데 설문지 주소를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체인 모양 있으면 링크. 자, 찾으셨나요? 응답자 링크 복사. 얘를 클릭. 그 다음에 복사. 물론 이제 URL 단축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복사 클릭. 그 다음에 새로운 탭 여시고 설문지를 복사한 거를 붙여놓고 엔터. 설문 막 하세요. 한 10개 정도 하십시오. 가상이니까 뭐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하셔도 되죠.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응답 제출 눌러가지고 또 꼭 10개 안 하셔도 됩니다. 한 7개 정도 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좀 많이 해야 그래도 머신러닝은 잘 되기 때문에. 자, 더 많이 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설문지 만든 대로 다시 와보십시오. 그러면 몇 명이 응답 설문을 했는지 여기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얘 클릭. 자, 이건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그 다음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배우기 쉽지 않고. 자, 다시 설문이 끝나셨으면 아까 설문지 만든 대로 가셔가지고요.
응답을 클릭을 하면 여기 5명이 이제 설문을 했다라고 뜹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시트의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처음 뭐 옵션이 나오는데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상태에서 만들기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설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설문 결과가 되셨나요? 여기 주소 복사. 주소 복사해서 뭐 메모장에다 붙여 놓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그냥 복사 그때 가서 하시면 되니까요. 자,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설문 결과를 파이썬으로 그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설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그대로 또 다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꼭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콜앱으로 가셔가지고요. 실행을 아직 시키지 마십시오. 복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주세요. 자, 얘 복사하고 신체 정보 설문 데이터 분석 얘 복사를 하시고요. 자, 붙여놓고 실행시키지 마세요. 아직 안 돌아갑니다. 자, 아까 우리가 주소를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복사했었잖아요. 걔를 복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다 붙여넣냐면 그거를 여기 보시면 URL이라고 하고 따옴표 사이에 물음표 3개 있잖아요. 따옴표 반드시 감싸줘야 됩니다. 그 안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물음표 3개짜리 위치에다가 붙여넣기 주소. 자,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시키면 인증을 합니다. 이 스프레드시트가 뭐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얘하고 뭐 계속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스프레드시트를 아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DF로 불러오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십시오. 실행, 얘 허용, 액세스, 누구냐 물어봅니다. 나다. 그 다음에 계속, 또 계속.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설문한 시간.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쪽으로 와. 아, 보조 선생님, 여기 있는 네 분은 완전히 그냥 마스터 시켜드려야 된다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죠. 자, 이제 보시면요. 프로그램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인증을 한 코드가 여기 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연결하는 게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결하는 게 이거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DF에 저장을 한 겁니다, 얘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데이터 분석해봐야 숫자잖아요. 텍스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은 안 하거든요. 숫자는 반드시 숫자 형식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12라고 쓴다 하더라도 1, 2, 그러니까 따옴표 쓰고 1, 2라고 쓴 것과 숫자 1, 2 쓴 거랑은 달라요. 따옴표로 감싸면 그건 숫자가 아닙니다.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문자열.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잖아요. 무조건 문자열로 읽혀 옵니다. 그래서 키랑 몸무게는 지금 숫자 데이터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근데 숫자로 인식을 안 해요. 불러올 아까 이 방식을 통해서 불러오면 전부 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걔를 숫자 형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키를 숫자 형식으로 변환한다. 변환해서 키에다가 다시 덮어쓰기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s 타입, 데이터 타입을 바꿔라. 어떤 타입? 플로트. 플로트는 실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실수. 그래서 요거를 안 하시면 나중에 프로그램 짰는데 완벽하게 짰는데 오류도 아닌데 분석할 때 안 돼. 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타임 스탬프라는 것은 설문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점도 그려봐야 되겠죠. 키와 몸무게 관계를 산점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거 건너뛰고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이리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도 되는데 바쁘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 실행 한번 시켜보십시오. 됐죠?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건데 각 점이 누구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이름 있잖아요. 이름 써진 거. 이걸 주석이라 그러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어노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주석이고 기준좌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좌표 그러니까 X좌표, Y좌표를 기준으로 X, Y 텍스트 요만큼 떨어진 정도에다가 주석을 써라. 그런데 여기 맨 뒤에 단위는 떨어진 정도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픽셀이냐 포인트냐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부분이 주석을 출력해 주는 부분인데요. 뭐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아시잖아요. 산점도 그리는 거 다 뭐 이거 다 아는데 요게 주석 처리하는 건데 그 설문한 데이터가 첫 번째가 김민수고 175고 7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 설문한 결과의 행의 수만큼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반복할 때 첫 번째 설문 결과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로우 이름에 김민수, 로우 키에 175, 로우 몸무게 70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냐면 김민수로 바뀌죠. 그 다음에 요 키라는 부분이 175가 되는 것이고 몸무게가 7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X좌표 175, Y좌표 7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X좌표 3만큼 떨어지고 Y좌표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김민수를 찍어라고 하는 거죠. 써라. 나중에 모르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우리 시간 관계성 조금 요 정도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DF라는 그 설문 결과, 스프레드시트 결과에 대해서 계속 하나씩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 불러온 거 그거 그대로 이용하면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무슨 계산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BMI 그러니까 신체 질량, 체질량 지수 계산하는 게 BMI거든요. 수식이 이렇습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 이제 BMI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여기 앉아 계세요. 가지 마세요. 몸무게 단위는 킬로그램, 키 단위는 미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 단위가 센티미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수식의 키는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키로 바꾸려면 100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키의 제곱이잖아요. 제곱은 곱하기 두 개에다가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지금 미터 단위로 바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BMI에다 저장하라. 그러고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리로 가셔가지고요.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십시오. 실행을 시켜서 결과가 나와야 뭐 와 닿죠. 그렇죠? 자, 그럼 BMI까지 계산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수업이 시간이 작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준비하는데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꼭 BMI를 이용해서 그 비만도 계산할 수 있죠. 체질량 BMI 값을 이용해서 뭐 저체중이다, 비만이다 그런 거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 뭐지 비만도 판정하는 BMI 판정하는 그걸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걸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코드를 제공할 걸 잘못했나? 그래도 나중에.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또 이제 나오는데. 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혈액형이 혈액형이 나왔잖아요. 혈액형 데이터가. 그렇죠? 설문했잖아요. 혈액형. 그래서 각 혈액형에 대한 빈도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A형이 몇 명이 선택됐고, B가 몇 명.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출력하는 그건데, 요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
근데 이거 실행 안 되는 분들 계실 수 있는. 안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 B, O, A, B 이런 거를 막 소문자로 쓰고 막 대문자로 쓰고 막 그랬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받으면. 똑같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설문지 만들 때. 자, 이렇게 실행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것까지 한번 실행시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막대 그래프로 이제 빈도수. A형은 3명, B형은 2명, O형은 1명, AB형 1명이다. 설문한 결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지금 처음 만난 데이터 구조인데, 딕셔너리라는 것이에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그 키와 값의 쌍으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 뭐 용어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돼요. 자, 블러드라는 것을 만들 건데, 요 속에는 A가 있고 B가 있고 O가 있고 AB가 있는데, A의 첫 번째 값은 0이고, B도 0, O도 0, A, B도 0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블러드 중에 A라는 놈은 0, 블러드의 B는 0, O 0, AB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F 혈액형은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DF 중에 혈액형은 이거거든요. AB 요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DF 혈액형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혈액형이 A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B라는 곳에 A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혈액형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라. 첫 번째 반복에는 첫 번째 혈액형이 들어가. 어디에? 요 B라는 곳에. 되셨나요? 자, 그러면 B라는 곳에 지금 A가 들어간 상태죠. 이렇게. 그죠? 블러드 A의 값을 1 증가시켜라는 것이. 블러드 A가 뭐죠? 얘잖아요. 처음에 뭐였죠? 0이었죠. 요 값을 1 증가시키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요게 1 증가시켜라예요. 요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두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고. DF 혈액형 중에 두 번째 혈액형은 B잖아요. B가 그러니까 B라는 문자입니다. 따옴표로 감싼 거를 문자라 그러거든요. 따옴표 B가 요 변수 B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B에 얘가 들어가요. 예. B라는 변수에 요 변수에 B라는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블러드에 요 B 위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값을 1 증가시켜라 하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할 때 A잖아요. 세 번째 혈액형은 A이기 때문에 요 B라는 변수에 A가 들어갑니다. 블러드 A는 뭐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블러드 B를 A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소문자 B를 따옴표 쓰고 A로 바뀌게 돼. B에 지금 얘가 들어있으니까, A가 들어있으니까. 블러드 A의 값을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1이었으니까 2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빈도수가 계산이 됩니다. 전체 혈액형의 빈도수가. 걔를 막대 그래프로 그린 게 얘고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은 바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X축 값, 블러드의 키값이 뭐냐면 A, B, O, A, B가 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X축은 A, B, O, A, B가 되고 그 다음에 블러드의 밸류스 값 뭐냐면 2, 1, 0, 0 이런 게 값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수만큼 이제 막대의 높이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혈액형 X축은 Y축은 각 혈액형의 빈도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한 페이지 하면 끝이거든요. 자, 이거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머신러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키를 이용해서 몸무게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죠. 여기로 오셔가지고 한 10분 내에 끝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 뭐 출력하는 게 없으니까 출력되는 값은 별도로 없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자, 머신러닝을 할 때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머신러닝에는 분류가 있고 뭐 회귀가 있는데 회귀가 지금 숫자 예측할 때 이제 회귀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 이게 선형 회귀입니다. 자, 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모델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이게 실질적인 객체가 되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정했으면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자동차 할 때는 그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이제 특성이 되고 뒤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 이제 타깃이 들어가는데 특성은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몸무게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를 앞쪽에다 넣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타깃이 되는 몸무게를 뒤에다 넣고 이제 핏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행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모델의 정확도를 확인해 봤더니 0.473,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데이터 크기 자체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프리딕트가 예측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겠다. 뭘 예측하냐면 몸무게를 예측하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키를 이용해서. 그래서 키가 175인 경우와 157인 경우에 몸무게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자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뭘 기반으로? 아까 우리가 학습시킨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실행시키면 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스캐터를 이용해서 뭘 그린다 그랬죠? 산점도를 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X좌표가 키, Y좌표가 몸무게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빨간 선을 이제 우리가 예측선이라 그러는데 이 회귀 모델에 대한 예측선이 되는데 그 프리딕트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키는 X좌표 값은 키니까 실질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이 키를 이용해서 그 몸무게를 예측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플랫이라는 것은 선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선그래프가 빨간색으로 쫙 그려지는 거죠. 이 선 색상은 여기서 컬러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아래 그리드는 이제 이 뭐지 구분선을 넣고자 할 때 그리드라는 것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챗GPT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 그렇죠? 챗GPT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죠. 근데 이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용 못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자, 지금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잖아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지금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융합형 탐구 주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좋은 주제 하나 선정을 하세요. 선정해서 1번 제목하고 이것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줘요. 코드까지 만들어줍니다. 근데 코드를 이해를 하고 보는 거랑 그 완전히 달라요. 전혀 내용을 모르면 접근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가 중요하죠. 데이터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줘요. 엉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데이터 개수가 작으면 데이터의 개수를 100개 이상으로 만들어줘. 그런데 실제 데이터로 만들어 달라 하면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못 찾는 데이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이론적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줬다. 그런 것까지 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배운 내용은 이 책에 거의 다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가 사실 2시간 정도면 천천히
했는데 조금 빠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좀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